자, 이번 자료는 여러분들 인성 14번입니다. 24년 이제 경인수시죠? 자, 최교사는 요즘 마음이 무척 무겁다. 조금 무겁다. 왜 마음이 무거울까요, 선생님이? 의욕적으로 준비한 사회과 모든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몇몇 학부모님들로부터 모든 활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모든 활동의 중요성이 뭐라고 인지시켜 드렸죠? 다양성, 창의성부터 해서 비판적인 사고까지. 알죠? 그리고 여기서 디지털 교과서로 단편적인 획일화된 지식 교육을 받아서 준비한 학생들이 거꾸로 수업처럼 모둠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죠? 단편적인 걸 벗어나 더 다양하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그죠? 이 중요한 과정이라 모둠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요성을 인지한 부모님들이 이런 반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러한 요청을 한 학부모님들 대개 모든 활동 자체가 한계나 불편함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최 교사는 여기에 자기 아이가 겪는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어려움도 들어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서 학원을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기타 등등이죠. 그죠? 최 교사는 연수를 통해 학부모, 보호자의 학교 교육 활동 참여가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제시문 자체가 답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이후 학부모의 학교 교육 활동 참여 활성화와 학교 가정 간의 긴밀한 연계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학교 운영과 수업 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최 교사는 사회과 모든 프로젝트 수업을 밀고 나가야 할지 개인 프로젝트 형식으로 바꿔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배경, 문제 들어갑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재능기부, 학부모 모니터링, 교원 평가 등과 같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 여기서 활동 참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각각 두 가지를 제시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이상적인 관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선생님 오늘 앞에서 수업 시간에 다뤄줘서 3월 달에 뭘 어떻게 하자고 학부모하고 계속 함께, 조금 전에 SNS에 나왔었죠? 함께 교육하자고, 모든 학생이 뭔지 활용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과 소통의 문제거든요. 소통의 문제. 한 학급에는 성적순, 관심사나 특기적성, 가정환경, 추구하는 교육 가치가 다른 30명의 학생들과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60명의 학부모님이 존재한다고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만큼 다양한 요구 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가 좋은 특정 계획을 제시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지지해주는 학부모와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상황 현상입니다. 그렇죠? 이걸 예방하자고 그러잖아요.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은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을 통해서만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학부모와 학교 교육 활동 참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이상적인 교직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이제 여기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학교 운영이나 수업 운영 등에 관한 새로운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 교사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학생들이 인식하는 게,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학부모를 통해서 교사에게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잖아요. 이거 나쁜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개별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학생들 1등부터 30등의 석차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의 이해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여기서 우리가 중간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또 뭔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도 또 일부를 맞춰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위권 꼴등하는 현이가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도 맞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죠. 나는 중간으로만 마이웨이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시죠? 이걸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지적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여기서 지원받을 수 있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학부모가 학교 교육 과정과 교육 활동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또 학부모님들도 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식생활 습관, 가족 사랑, 환경 교육, 예절 교육 등에서 학교와 가정 간의 연계를 통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겠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지나칠 경우의 문제점. 교사가 교육적 신념이나 학교장의 운영 방침이 무시될 수 있고, 자기 자녀를 위한 이기주의가 팽배할 수도 있고, 학교 자원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침해될 수 있고, 교육적으로 판단하게 할 문제가 일부 의견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고, 학교 의사 결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룰 수도 있고, 학부모가 원치 않은 참여를 강요를 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점이고요. 그럼 이상적인 관계라는 게 뭘까? 존중, 배려, 공감, 신뢰, 협력 등 교사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파트너십과 관련된 설명, 그다음 교육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관계의 어떤 관련된 설명을 드러내게 되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럼 A시타반에서 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노현 선생님의 수업에는 항상 답이 있다고 그랬죠. 학부모님의 학교 교육 활동 참여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학교운영위원회, 재능기부, 학부모 모니터링과 같은 참여를 통해 학교는 다양한 관점을 수렴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 그렇죠? 교사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에서도 소비자가 학생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잖아요. 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교사는 개별 학생의 가정 배경과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하여 보다 적절한 교육을 설계할 수도 있어. 또한 학부모가 교육 과정과 학교 운영을 이해하게 되면 학교와 가정 간의 신뢰가 높아지고 생활지도, 그 다음에 인성 교육에서도 연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인성 교육 말씀드렸었죠? 자, 하지만 학부모 참여가 지나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첫째, 일부 학부모 요구가 자기 자녀 중심으로 표출될 경우 교사의 교육적 전문성과 어떤 수업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고, 둘째, 특정 의견이 전체 수업의 운영을 좌우하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위험성도 있죠. 이 경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갈등과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고요. 자, 4번. 따라서 교사, 학부모 이상적인 관계는 교육이라는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고,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과 교육적 판단을 바탕으로 수업의 큰 방향을 책임지되, 학부모 의견은 학생의 이해를 돕고 참고 자료로 존중해야 하고, 반대로 학부모 역시 교사를 관리하거나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자녀의 성장에 함께 고민하는 어떤 동반자로서의 어떤 인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5번. 이러한 상호 존중과 사전 소통의 관계가 형성될 때 체계사의 사례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도 수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보완 방법을 함께 논의하며 교육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죠? 이처럼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선생님 수업에서 풀어주는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세요. 이건 85% 이상 완성된 답이라겠죠. 오케이? 이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시에 가서 자연스럽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임용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15번입니다. 인성. 전주교대 25년 정시 문제네요. 인간은 타인의 귀 기울이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 듣는다는 얘기죠. 응답하기 위해 소통 능력을 진화시켜 왔다. 인간을 이렇게 진화시켜 왔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전례 없이 많은 이들과 끊임없이 연결되고, 직접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면대면 하지 않더라도 쉽고 빠르게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다. 그렇죠? SNS 장점이죠? 그 대신 여기서 단점도 파생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엔진이자 서로의 성장과 진보를 이끄는 진정한 소통과 협력은 되게 중요한 말 맞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엔진이자 서로의 성장과 진보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소통과 협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어. 왜? 면대면 얼굴 안 보고 익명성 거짓 정보까지 많이 떠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더 많은 사람과 더 넓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개인적인 고립과 단절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중 속의 외로움이죠. 자, 4번입니다.
협력적 의사소통은 공동체적 삶에서 중요하고